네, 계속해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는 투자 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릴 거고요. 전해드릴 정보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MPL 공부를 했죠. 그러면 과연 경매 시장에서 MPL 물건이 어떻게 나오고 향후 MPL을 매입해서 이 물건을 어떻게 유입이나 배당까지 가는가, 실전 경매 물건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물건에 지금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인데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시면 경의중앙선 한남역 도보로, 한남역에서 3분 거리입니다. 도보로도. 면적은 약 203.76제곱미터. 상당히 큰 대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층수로는 17층 중에 11층에 자리 잡고 있는 물건이고요. 구조는 방 4개, 거실, 욕실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2개, 다용도실로 1개, 발코니. 이 준공은 2002년 12월에 준공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깨끗한 아파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물건의 감정가는 26억 4천만 원입니다. 26억 4천. 자, 그런데 최저가가 21억 1,200만 원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건 권리 분석이다라고 합니다. 권리 분석. 그리고 경매 시장에서 어려워하는 건 명도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권리 분석 일반 시청자분들 어때요? 제대로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경매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때요? 채무자 겸 소유주라고 생각해서 그 물건의 권리 분석하는 기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선택하셨을 때는 먼저 그 물건을 첫 번째 권리 분석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 물건의 수익 분석을 해주세요. 세 번째는 그 물건의 가치 분석까지만 하시면은 여러분이 후회 없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 매입가 한마디로 1순위 근저당이냐 2순위 근저당이냐 이러한 아니면 가압류 채권이냐 MPL 채권을 얼마에 유입해서 입찰까지 가느냐 이 부분. 그럼 과연 내가 이 물건을 유입을 했을 때 배당에 참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부실 채권이라는 경매 물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MPL 채권은 여러분이 부실화된 부동산 물건에 나타나는 권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물건의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해보죠. 권리 분석 자체는 물건에는 모든 부동산 물건에는 등기부상 권리 분석, 임대차상 권리 분석, 또 현황상의 권리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자체를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상 권리 분석입니다. 한남동의 아파트 73평형입니다. 채권자는 은행인데 이 부분이 MPL 회사로 채권이 양도되어 있겠죠. 전 소유자 전아무개 씨, 채무자는 박아무개 씨. 자, 감정가는 26억 4천입니다. 한번 유찰돼서 20% 저감돼서 21억 2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억인데 등기 채권액이 23억 3,500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시세보다 지금 어때요? 채권액이 적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 물건은 어때요? 경매를 취하할 수도 있는데 취하를 안 되고 지금 진행되는 이유들, 이런 이유들이 바로 권리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자, 입찰일은 5월 12일입니다. 자, 등기부상 권리 분석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 물건의 실질적인 근저당 은행이 가지고 있었죠. 03년도에 이 물건을 담보로 대출했는데 약 채권 최고액이 9억 9,450만 원. 한마디로 원금 자체는 약 8억 5천 정도로 이 물건을 몇 년도에 2003년도에도 대출을 해줄 수 있었던 물건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추가로 어때요? 06년도에 3억 정도 더 추가 대출이 있었고 2007년도에 2억 정도가 더 추가 대출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또 5월 달에 어때요? 1억 정도의 추가 대출.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두 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총 금액이 얼마예요? 채권 최고액은 더 되겠지만은 은행에서 경매 신청 당시 16년 11월 18일 날 13억
2천만 원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의 경매 사건 번호가 16타경입니다. 지금 20년도인데 16년도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돼서 16년 경매 신청함과 동시에 한 달 안에 감정평가를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또 경매 절차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16년에서 지금 20년입니다. 4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이 경매 사건 번호가 과거 사건이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가격보다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일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시세 파악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다음에 이 물건의 1순위 있는 근저당권,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근저당권에서 바로 경매 신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회사, 은행, 기타 어떤 채권자들의 가압류까지 모두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결국은 1순위는 근저당으로 이 물건, 근저당권에서는 실질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부분이고, 과연 근저당보다 더 임대차 권리 분석을 해보면 이 임차인들이 선순위로 되어 있는가. 이 물건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 줬을 때 실질적으로 선순위에 임차인이 있는가 없는가 다 소멸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차인은 조아무개 씨, 이분이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관리비 체납이 실질적으로 2,299만 6천 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입지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건물의 입지 여건. 입지 여건 한남역에서 실질적으로 도보로 약 3분 거리입니다. 이쪽 지역은 여러분이 한강 북부 쪽에 있죠. 강변북로 쪽에. 자, 건물의 특징 외부입니다. 외부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실제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부 외형이나 모든 부분은 깨끗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실질적으로 경매 물건에서 내부를 찍기는 상당히 힘든데 내부 부분도 이렇게 사진으로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행 결과 지금 현재 이 물건이 26억이었는데요. 지금 유찰돼서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여러분이 해야 돼요. 100% 감정이 26억이었는데 이 물건을 진행을 하다가 재감정해서 26억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진행되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문건 MPL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문건 처리, 송달 내역을 많이 보셔야 돼. 그래서 기일 연기 신청을 했죠. 이게 MPL 채권 자체에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 물건을 재감정을 촉구했습니다. 20억으로 다시 갔다가 26억으로 간 이유죠. 자, 그러면서 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모든 권리를 주장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기 신청을 해놓고 권리 주장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고, 자, 채권자 변경, 한마디로 MPL로 명의가 변경됐죠. 그래서 매각기일을 또 연기 신청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이 물건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을 보시면 이제 예상 가격, 이 물건이 경매로 나가는데 감정가가 26억 4천만 원입니다. 26억 4천만 원. 한 번 더 떨어져서 최저가로 21억 1,200만 원까지 유찰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자, 여러분이 입찰한다면 최저가의 10% 입찰 보증금 2억 1,120만 원을 준비해서 이 최저가 이상 입찰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